이어서 뉴스윗데이 시간입니다. 영남일보 전준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소식은 총선 관련 소식인데요. 지금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 현역 의원들이 국민의힘 경선에서 대거 승리하면서 본선행 티켓을 따냈습니다. 네. 대구 경북 지역 11개 선거구에서 실시된 경선에서 현역 의원 8명이 도전자를 눌렀습니다. 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구 경북 지역 11개를 포함한 25개 선거구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공관위는 후보자 또는 대리인에게 전체 점수를 공개한 뒤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를 발표했습니다. 네. 이 현역 의원들을 대부분 승리했다는 점에서는 좀 큰 이변은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경북 동해안의 지역 결과는 좀 어떻습니까? 네, 경북 동해안에서는 포항 북구 지역의 김정재, 네. 경주의 김석기 의원이 승리했는데요. 음. 다만 포항 남울릉에서는 현역인 김병욱 의원과 이상희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습니다. 네. 이번 경선 결과에 대해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한동훈 의원이 이기는 공천은 현역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 정치 신인들에게 높은 진입 장벽이 된 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정영환 공관위원장도 현역 불패 논란과 관련해 생각보다 현역들이 방어를 많이 한 것 같다면서 신인들이 도전하기 위해 공을 좀 더 들여야 할 것 같다. 네. 공들여서 1, 2년 정도 도전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좀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번 결과만 보면 유권자들은 변화보다는 안정을 택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러나 경선이 책임당원 투표 50%, 음.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진행되면서 당원 장악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신입 의원들이 강한 현역 의원보다는 불리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다. 네. 이런 지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대구 경북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다선 의원 배출로 힘 있는 정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네. 참신한 신인 정치인을 볼 수 없어 아쉽다는 반응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네. 포항 주민 한 A씨는 포항이 경북의 제일 도시인 만큼 힘있고 무게감 있는 정치인이 지역을 이끌 필요가 있다면서 이러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현역 의원들이 꼭 당선돼 포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반면에 포항 남구 주민 B씨는 이번 국민의힘의 시스템 공천이 숫자와 특검 이슈에 집착한 나머지 정작 지역 여론을 반영하기엔 부족했다. 네. 이렇게 평가하면서 결국 현역들만을 위한 그들만의 리그가 될 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민들의 반응도 좀 제각각인데 한편 지금 포항 남울릉 지역의 결선 결과도 지난 주말에 발표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 이상희 전 청와대 춘추광장이 승리하면서 이변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앞서 지난달 29일부터 3월 1일까지 포항 남울릉 선거구는 이틀간 결선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네. 다음 날인 2일날 최종 공천자를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음. 여론조사는 1차 경선 방식과 같이 책임당원 투표 50%, 네.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결정했습니다. 네. 당초 결선 투표일 경우 별도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릴 선거운동 시간이 부족해서 당원 장악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현역에게 유리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지만 네.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결과가 예상 밖이다라는 말이 많은데 대구 경북에서는 이 이상희 전 춘추광장처럼 현역을 이긴 곳이 좀 덜어 있더라고요. 네, 대구 경북에서 치러진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도전자가 현역을 이긴 곳은 포항 남울릉을 비롯해 대구 중구 남구 등 세 곳입니다. 네. 현역 의원이 패한 이곳은 모두 공교롭게도 초선 의원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은 초선 의원 특성상 지역구를 확실히 장악하지 못한 것이 패배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포항 남울릉에서 승리한 이상희 예비 후보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희 예비 후보는 포항 출신으로 항도 초등학교와 포항 중학교를 거쳐서 포항 수산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네. 일용직 부두 하역 노동자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네. 이후 36세라는 늦은 나이에 용인대학교에 입학한 후에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 석박사 학위까지 취득했습니다. 네. 2004년에는 국회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했는데요. 네. 또 서울특별시 민원비서관을 역임했고 2009년에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인사비서관, 춘추광장 홍보기획비서관으로 임명돼 왕성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네. 2021년 대선에서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 선대위 비서실 기획실장으로 합류했고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는 비서실 정무 2팀장으로도 임명이 됐습니다. 네.
지역에서는 이 예비후보의 강력한 추진력과 그동안의 경력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네. 지역 정계 관계자는 이 예비후보는 지역 일꾼으로서 가능성을 충분히 검증받은 만큼 음. 본선까지 승리한다면 침체에 빠진 포항 남울릉 지역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번 이 승리에 대해서 이상희 후보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남은 본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상희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초선인 김병우 네. 의원을 이겼던 만큼 음. 그렇게 뭐 본인의 장악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상희 예비 후보는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묶어서 압도적 총선 승리를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면서 총선에서 만약 승리한다면 철강도시에 머물러 있는 포항을 대구 경북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육 문화도시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총선 소식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포항 촉발 지진 소송 참여 관련 소식인데 이 포항 촉발 지진 소송은 보통 2월 말까지 접수하라고 지금껏 통보가 많이 됐잖아요. 네. 근데 접수 막바진 것 같은데 시민들이 얼마나 참여를 했습니까? 네, 경북 포항 촉발 지진 소송에 지난주 기준에 42만여 명의 포항 시민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난달 28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진 소송을 위한 필수 서류인 주민등록 초본 발급 현황과 각 읍면동 현장 조사 등을 토대로 포항 시민 약 42만 명이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번 주까지 더하면 이 인원은 한 조금 더 한 1, 2만 명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50만 포항시 인구를 고려하면 아직 뭐 수치상으로는 8만여 명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셈인데 네. 접수 기한이 이제 막바지에 달하면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류 발급을 원하는 시민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보니까요. 이게 경주에서도 소송 움직임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좀 의외의 소식이긴 한데요. 이번 지진 소송에 경주 시민들도 참여에 나서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경주 지역 한 법률사무소가 지난달 27일 안강읍 북경주 행정복지센터 인근 공터에 소송 네. 접수처를 마련하고 포항 음. 지진 소송 접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주 시민들도 소송을 시작했다라는 건데 원래 이렇게 지진 소송은 포항 시민만 해당됐던 게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 16일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1심 판결에서는 네. 위자료 지급 대상을 포항 시민으로만 한정한 바가 있는데요. 네. 하지만 소송 접수에 나선 경주 법률사무소는 경주 안강읍과 강동면이 포항 북구 지역과 경계선을 맞대고 있고 네. 또 진앙지에서도 20km 이내에 위치해 있다는 음. 점을 내세워서 네. 소송에 동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거리상으로 보면 네. 남구의 뭐 구룡포나 이쪽 지역보다 더 가까울 수가 있으니까 아. 경계선을 시 경계로 나누기보다는 네네. 피해를 입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음. 이런 점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겠네요. 뭐 20km 이내에 있다는 점도 네. 그 이유가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수긍이 가긴 하는데 이게 또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가 걱정이 되긴 합니다. 포항시도 지금 소송 접수와 관련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죠. 네, 포항시에서는 소송의 원활한 접수와 누락 방지를 위해서 소송에 동참할 것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이는 정부 조사연구단의 촉발 지진 발표 시점인 2019년 3월 20일을 기준으로 삼았을 경우 네. 오는 2024년 3월 20일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특별법에서 5년을 네. 공소시효로 잡고 있기 때문에 네. 가장 보수적으로 따졌을 때 지진을 촉발 지진으로 발표가 난 네. 그날을 시점으로 5년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네. 다르게 보는 의견도 있는데 네. 다르게 보는 건 이제 정부가 이거를 인정한 날로부터 네네. 5년을 센다라고 네. 하는데 어쨌든 보수적으로 보는 게 가장 음. 시민들이 누락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네네. 오는 2024년 3월 20일이 만료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진짜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맞습니다. 현재 그렇게 보면 현재 기준으로 공소시효 만료까지는 2주 조금 넘게 남았지만 네.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나 법무법인에서 서류를 받아서 정리하고 처리하는 네. 시간이 한 2주 정도 아. 걸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물리적으로는 2월 말까지 접수를 완료해야 원활하게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 포항 지역 대부분의 법률사무소가 기간 내에 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2월 말에 접수를 마무리한다고 공지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2월 말이 되면서 사람들이 좀 몰리다 보니까 네. 일부 변호사 사무실은 3월 초까지 일주일 접수를 연장하기도 한 상황입니다. 아.
김남진 포항시 도시안전해양국장은 네. 아직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들은 소송 누락 방지를 위해 기한 내 꼭 소송에 참여하시길 당부드린다. 이렇게 말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참여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아직까지는 신청이 가능하긴 하다라는 거죠. 네, 그게 소송이 뭐 법률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해도 오.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이 직접 법원에 내도 상관이 없는데 그걸 봤을 때 이제 개인이 낸다고 하면 3월 20일까지 이렇게 내면 됩니다. 네. 아직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빨리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소식은 포항 해안가에서 연이어 이 사람뼈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 이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포항 해변에서 네. 사람의 뼈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돼서 해양경찰서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네. 그 포항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후 6시 44분쯤 포항시 북구 영일대 해수욕장 해변에서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뼈를 발견했다. 이런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네. 그 최초로 이 뼈를 발견한 사람은 해수욕장에서 산책을 하던 중이었는데요. 네. 해변에서 약 30cm 길이의 사람 정강이뼈로 추정되는 물체를 보고 이를 신고를 했고 네. 해경은 정확한 확인을 위해 해당 물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DNA 감정 등을 의뢰했습니다. 네. 저도 지난주에 이 기사를 본 기억이 나는데 네. 근데 또 사람뼈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면서 이거 말고. 네, 그쵸? 맞습니다. 그 사람의 뼈로 추정되는 물체가 닷새 만에 음. 또 같은 장소에서 발견됐습니다. 장소도 네. 같은데요. 네. 근데 더 웃긴 것은 이제 신고한 분도 같은 분이 신고를 했습니다. 신기하네요. 네,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그 3월 1일 날 네. 오전 그 전에는 오후에 발견됐고 이번에는 네. 오전 11시 11분쯤 네.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또 똑같이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음. 뼈가 발견됐습니다. 네. 해경은 3cm 가량의 사람 발목뼈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네. 이날 신고를 한 시민은 지난달 25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산책을 하던 중 약 30cm 길이 사람 정강이뼈로 추정되는 물체를 보고 신고를 했었습니다. 네. 즉 같은 시민이 닷새 간격으로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같은 장소에서 사람뼈를 발견해서 신고한 건데요. 네. 포항해경 관계자는 앞서 의뢰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가 한 2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네.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정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또 이런 뼈가 사람뼈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고 하니까 또 주변에 무섭다라는 분들도 계신데 네네네네. 정말 이 감식 결과가 2달 정도 걸린다고 하지만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감식 결과는 좀 오래 걸리지만 네. 이게 해경에서 맡은 이유가 이 뼈가 아마 바다에서 아, 흘러들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무서워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정말 다행입니다. 네, 오늘 뉴스이따의 영남일보 전준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